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LCSI 성격검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입사원을 위한 적응력 향상 프로젝트 진행하게 될 강사 강한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날 좀 있지 않으세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날들 아마 종종 있으실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셔야 되는 우리 신입사원분들, 나도 모르게 뚝딱거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뚝딱거리고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지 단서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LCSI 성격검사에 주목해서 한번 그 단서들을 차근차근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당황하고 뚝딱거릴 수 있지만 성격이 하나의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을 파악하는 게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해보셨어요? 백문백답 이런 거. 저희가 꼭 혈액형이다, 이름, 생일 등등등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상위 한 10개 안에 꼭 이 항목 등장하지 않았던가요? 성격.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의 정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에 대해서 내면에서 일관성 있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반응해 라는 게 바로 성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낯을 가려, 혹은 나는 먼저 말을 걸어, 이렇게 반응하는 방식을 성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격의 구성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는 타고나서 만들어지는 성격을 갖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 매슬로우라는 학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매슬로우는 그 성격을요, 3가지 형태로 좀 구별을 했는데요. 첫 번째, 타고나는 것. 그야말로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성격들,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타고난 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년기에요, 환경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부모님의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의 형제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유년기에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어막을 좀 친다, 이런 개념으로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타고난 것 위에 말이죠. 자, 근데 지금은 또 달라요.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무를 맡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아들로서, 딸로서 책임감이 증가할 때도 있죠. 또 현재 상태에서 또 적응하기 위해서 생기는 성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3단계로 나눠져 있게 되는데요. 극단적으로 나눴을 때 타고난 것과 만들어지는 것, 이 2가지를 파악하는 게 아까 우리가 말하는 뚝딱거리는 이유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을 캐릭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씨앗이라고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반,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줄기는 나무가 더운 데 있었냐, 추운 데 있었냐, 이런 거에 따라 변형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그것을 환경적인 영향을 받은 만들어진 성격, 그거를 저희가 퍼스널리티라고 합니다. 타고난 것과 만들어진 것을 같이 좀 봐야, 내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도 알 거 아닙니까? 그쵸?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형성됐구나도 알려면 그 만들어진 것들을 잘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오늘 LCSI라는 성격 검사를 같이 할 건데요. 제가 굳이 여러분께 LCSI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격 검사는 타고난 성향만 보거나, 혹은 만들어진 지금 현재 상태만 보거나 하는 2가지로 종류가 나눠져 있게 되거든요. 근데 LCSI 성격 검사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현재 상태를 보고, 그러면 타고난 것도 한번 유추해볼까? 해서 이 2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LCSI 검사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서는 현재 모습을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내가 타고난 것을 문제를 풀어서 알아맞춘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현재 모습을 진단해서 과거를 역추적할 겁니다. 저희 LCSI에서는 7개의 척도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검사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각가지 7개의 척도를 또
3개씩 하위 척도가 존재한다고 봐서 총 21개로 여러분의 성격을 낱낱이 분석할 수 있는 그래프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캐릭터, 타고난 것을 알아본다 그랬죠? 자, 그럼 캐릭터란 도대체 무엇이냐? 생물학적으로 내가 뇌 속에 박혀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학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식에 존재하게 되는 거고, 나도 모르게 자동화돼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성향들을 여기서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LCSI에서는 4가지 캐릭터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주도, 표출, 우호, 분석,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저희 캐릭터를 보게 됩니다. 위에 있는 표출형과 주도형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외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빠르게 캐치해내고 적응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 바로 외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분석형과 우호형들은 적응의 시간이 좀 걸리시는, 좀 느리다, 그래서 우리가 내향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왼쪽은 주도형과 분석형이 자리 잡고 있죠. 바로 목적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반대로 표출형과 우호형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가 먼저 생각이 나서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기준이 되시는 분들의 유형입니다. 이 4가지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주도형들은 추진력이 좋습니다. 빠른 에너지를 목적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추진력 있고 도달을 빨리 해야 되고 결과 중심적인 행동, 사고,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우리 표출형은 빠른 건 같지만 관계지향적 성격이기 때문에 친화력이 상당히 좋고요. 무언가 에너지가 좋고 활동성이 정말 뛰어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우호형을 보시면 느린데 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고 생각이 많은데 무언가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양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맞춰주고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분석형 같은 경우에는 느린 에너지를 목적 중심으로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목적을 달성한다? 꼼꼼하다가 됩니다. 단점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빠른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추진력이 강한 대신에 자기 주장이 좀 센 경향이 있고요. 표출형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은 막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벌려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호형 같은 경우에는 양보심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주장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분석형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잘 통제하고 나는 잘 참는데 당신들은 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사고를 하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도 같이 알아볼 수가 있어요.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능력, 추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능력하다라고 느끼는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표출형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도 좋고 사람들한테 막 다가가는 사교성이 너무 좋은데 그거를 억압한다? 활동하기 너무 힘듭니다. 우호형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분들은 일은 잘 안 돼도 괜찮아.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 너무 힘들어요. 분석형은 꼼꼼하고 자기 통제 능력, 외부에 관련된 그 인내 이런 것들이 뛰어난데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인 상황에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우리 LCSI에서는 그 유형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유형을 알았다면 현재 내가 그 유형대로 잘 살고 있는가? 이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앞에 그래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주도형들의 장점은 도전성, 표출형의 장점은 사교성, 우호형의 장점은 수용성, 분석형의 장점은 신중성이고요. 사실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가운데에 동그랗게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주도형을 예시로 좀 들어볼게요. 자, 주도형들은요, 도전성은 본인의 장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고난 대로만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주도형들이 관계를 조금 더 잘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표출형들의 특징인 사교성을 빌려서 갖고 옵니다. 빠른 에너지가 같거든요. 그래서 표출형들의 사교성을 빌려오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추진력이 굉장히 좋지만 꼼꼼함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주도형들의 특징인데요.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분석형들이 갖고 있던 그 꼼꼼함, 신중성을 갖고 와서 본인의 장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목적 중심적인 게 같기 때문이에요. 주도형들은 그럼 어떤 특성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할까요? 바로 우호형의 특징인
수용성을 갖다가 쓸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겹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주도형 분들이 과하게 수용성을 쓰려고 하면 가운데 안정성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유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우리 면 대 면으로 맞닿고 있는 유형들의 특징들은 빌려 쓸 수는 있지만 꼭지점을 맞대고 있는 반대 유형끼리는요, 그 특성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프의 그래프를 조금 보시게 되면은 내가 환경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엉뚱한 걸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좀 쉽고 편하고 도움이 될 만한 특성들을 갖다가 쓰면은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좀 수월하게 적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 유형 같이 보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LCSI의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적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으신가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우리 신입사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기 때문에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직무 환경에서 적응하는 방법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방법들을 LCSI 성격검사와 함께 여러분의 그 시작점을 같이 만들어가길 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LCSI 성격검사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싶으시다면 에듀위너스 강한결 강사를 통해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연락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